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잔뜩 흐린 아침입니다. 낮 한때 봄비가 지나갈 거라고 하는데요. 외출 이런 다른 활동하는 데는 좀 불편하겠지만요. 가뭄 해소에는 참으로 고마운 분입니다. 외출하실 땐요. 우산 하나 정도는 챙기시는 게 오늘은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매일경제 일면 기사, 부동산과 관련된 기사가 오늘 실려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폐기한 민간 임대 사업제 부활한다. 지금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가 불안이 지속되니까 등록 민간 임대 활성화 유도하겠다. 그러니까 현 정부의 있던 정책과 방향을 다르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문재인 대통령 1호 지시란 이름이 붙었죠. 일자리위원회입니다. 이걸 폐지한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리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시죠. 자, 그동안 이 기사와 관련된 내용 논의들이 좀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의견 나왔습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초등생 범죄도 법에 회초리 든다. 이른바 촉법소년입니다. 촉법소년 연령. 지금은 만 14살. 자, 그런데 13살, 12살 이런 범죄, 이런 게 계속 나온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 12살로 내리는 게 유력하다. 지금 인수위 발 기사인데요. 이런 내용도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한겨레 보시죠. 자, 아래쪽에 있습니다. 일본 얘기입니다. 좀 기대 좀 했는데 역시나 일본이군요. 역사 지우는 일본,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그리고 강제 연행 이런 표현을 아예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위안부라는 게 있었다. 그리고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자, 고교 교과서 검정 심사 결과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또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 이렇게 기수했답니다. 지겹습니다. 이런 내용이요. 그냥 끊임없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외교부는요. 왜곡의 유감을 표명했고요.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시죠. 역시 아래쪽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밤 9시 41만 확진.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 줄어드는가 싶더니 다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인데요. 그리고 한의원 그리고 동네 병원에서도 일반 질환 진료 가능하다. 약간 좀 방향을 좀 바꿔줘. 그리고 옆에 사진 좀 보겠습니다. 이거 좀 다시 좀 잡아주세요. 이 중국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도 코로나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하이 지금 봉쇄됐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진 보세요. 상하이에 등장한 코로나 격리 장벽입니다. 상하이 지역을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장벽을 눌러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장벽의 안쪽에 계신 분은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배달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뭐랄까요? 좀 뭔가 걱정이 돼서 조치를 취하는 거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 같기도 합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은 이미 좀 방역을 해제하고 뭔가 다른 방향을 잡고 있는데 중국만 유독 이렇게 강력한 장벽을 두르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 이 사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로에 대해서 깊숙하게 그리고 그 의미를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는요. 김종욱 동국대 대우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요. 김현주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나와 계시는데요. 지금 인수위에서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는 조대진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요 이슈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3월 30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죠.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 지난해 정부가요. 전기요금 그러니까 전체적인 유가의 흐름을 반영해서 올해 4월 그리고 10월에 요금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이른바 연동제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유가 등등등 원료비가 급격하게 오르는 거 이거 바로바로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걸 언제까지 미룰 수 있는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취임 전 어렵다. 이 표현 보시고 아마 생각나시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죠. 청와대 집무실 대신에 국방부, 용산의 국방부 집무실을 취임과 동시에 사용하겠다. 그러나요, 어제 이 관련 돈인 예비비가 국무회의 통과가 안 됐어요. 아예 올라가지도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상 이것은 무산된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다뤄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죠. 안철수의 결정. 오늘 많은 신문들이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 안 한다. 총리 관심 없다. 대신에 당에서 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뭔가 발표도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거리두기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최근에 장애인 단체와 좀 갈등 관계에 있었죠. 그런데요, 인수위나 당에서는 약간 당대표와 다른 목소리, 그래서 거리 두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좀 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전기요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사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전기료 사실상 동결이다. 근데 동결인데 옆에 또 오른다고 돼 있죠.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한 2,000원 조금 넘게 오른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 사실상 동결인데 오른다고 써 있습니다. 좀 더 보죠. 내달부터 킬로와트당 6.9원 정도가 오르는데 4인 가구 기준은 한 2,000원 정도 오른다는 거죠. 근데 보면요, 정부는요, 한전의 조정단가 인상안을 거부했다. 기준 연료 환경요금 상승만 반영했다. 그리고요, 이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전기요금 동결한다고 공약했거든요. 이게 영향을 준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와중에 한전 적자는 눈덩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내용이 좀 깊게 아시는 분은 이해하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은 동결이라며 또 뭘 오른다는 건 무슨 소리고 무슨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이종근 평론가.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전기료는 들여다보면 예. 네 가지 요인으로 사실 오르게 돼 있습니다. 오르거나 내리거나. 예. 그러니까 네 가지 요인이 일단 기본 요금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예. 기준 요금이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환경 요금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연료비 연동. 연료비가 오르면 올라가는 연료비 조정 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 네 가지가 작용을 해서 전기 요금을 결정하는 거군요. 전기 요금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연료비 조정 단가라는 건 뭐냐면 예.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전기를 발생하는데 예.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가 비싸지면 당연히 전기료도 비싸져요. 만드는 값이 더 드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에너지 세계적인 공급난입니다. 자동차 모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휘발유값, 예. 경유값이. 그러면 당연히 전기요금도 올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연료비 조정 단가예요. 그게 상식이죠. 그렇죠. 예. 이게 2020년도부터 이 정부가 만든 거거든요. 왜 이걸 만들었냐면 하도 전기요금을 이제 이 정치적인 요인으로 못 올리다 보니까 눈치 보다 보니까 아예 국민들한테 이렇게 원자재가 올랐으니까 이렇게 오릅니다. 라는 걸 미리 알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고를 한 거군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서 예.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예. 그런 의미로서 이제 만든 건데 자, 전기료 사실상 동결이라는 제목이 왜 나왔냐면 예. 바로 이 연료비 조정 단가를 한전에서는 예. 너무 지금 연료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요. 33.8원 올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했습니다.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정부는 그걸 제로로 만들었어요. 못 올립니다. 못 올린다? 0. 그래서 근데 동결인 거예요. 정했잖아요. 규칙을 연동하기로. 예. 당연히 규칙을 정했는데 그 규칙조차 그것도 33.8원이 아니고 83.8원은 한전이 계산을 해서 올린 거고 예. 최소한 3점
영원은 올릴 수 있게 돼 있거든요. 3원 정도 좀 올려달라. 3원 정도는 올려달라 그러면. 근데 그것도 못 올리겠다라는 의미에서 동결이고요. 2,120원 오른 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 중에 두 가지. 기후환경요금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뭐 어떤 기준연료비. 예. 기준연료비하고 이건 원래 기준연료비는 작년에 올해 4월, 9월에 9.8원을 올리기로 이미 결정을 했고요. 기후환경요금도 올해 한 2원 정도로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차례니까 반 자르면 4.9원에다가 기후환경요금 2원에서 6.9원은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럼 쉽게 정리하면 사실상 작년 말에 어차피 그 기준 연료값인데 그것 따라서 미리 예고한 인상분 말고 네. 추가로 최근에 연료가 급등했기 때문에 올라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반영을 안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반영을 안 했으니까 이거는 사실 시장에 맡겨두는 게 아니고 원래 연료비 조정 단가는 처음으로 정부가 시장에 이제 좀 맡긴다. 시장에 따라서 이게 전기료가 예. 오르내릴 수 있다라는 거를 국민들한테 고지한 건데 그 원칙을 깨버리니까 사실상 그냥 정치 논리로 이 전기요금을 묶어두는 그런 결과를 낳은 이 겁니다. 연동제는 사실 기억을 돌려보면 올해 1분기에도 올려야 됐었다. 근데 못 그렇습니다. 올렸다. 근데 2분기도 또 지금 못 올린 거잖아요. 딴 그러면. 돌리기처럼 계속 이렇게 이걸 언제까지 미룰 연장시킨 수가 거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선 때문에 아마 처음에 미뤘다고 아, 한다면 1분기에는 적용 안 한 거죠? 예, 적용 안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 요인이 안 올릴수록 요인은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그러면은 이 결정이 정부에선 절대 그런 얘기 안 하겠지만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두 가지죠. 선거를 앞두고 할 수가 없었던 거와 두 번째는 여기서 전기요금을 올리면 예. 이슈가 돼버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 올렸구나. 라고 이슈 메이킹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때 그런 얘기 좀 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도 사실 그걸 맹공격하기도 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연료비 치솟는데 전기요금 또 반영 못한 한전.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연료비 부분은 뭐 원래 올려야 되니까. 근데 추가적으로 더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한전이 적자 덩어리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적자인데. 그러니까 비용 상승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되는 한전. 올해 20조 영업 손실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나중에 이거 누가 감당합니까? 이거 갈수록 더 쌓이는 거 아니에요? 2분기 그렇군요. 연료비 조정 단가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동결시킨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정부가 뭐가 무서운 게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면 못 올리는 거죠 지금. 자, 그럼 이게 이런 상황이에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연료비 조정 단가 또 동결. 그렇죠. 앞에 내용입니다. 인상 부담은 그대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간 거다. 그런데요. 조대진 변호사. 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전기요금 동결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엄청난 부담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동결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거 정말 동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도 이제 여러 가지 공약을 할 때 세밀하게 보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기사에서 나오다시피 전기요금을 안 올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기요금이 다음 정부 때는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 정부에서는 그리고 부처에서는 지금 올리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결정을 내려놓은 상태인데 예. 현실을 반영한다면 다음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게 전기료를 현실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이거 분기별로 이게 판단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지금요. 그리고 또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올리지 않으려면 어떠한 추가적인 정책들의 전환들이 연계적으로 이렇게 변동돼야 되는지를 아마 고려하게 될 거고요. 이제 다만 이제 확실한 거는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한전이 지금 엄청난 지금 적자 덩어리를 예. 지금 떠안고 있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을 거다라는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전 측면에서도 이제 아우성이 안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게 올리지는 못하면서 계속 적자만 떠안으라는 거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동결 약속을 이미 한 상태고요. 그러나 올릴 수밖에 없는 압력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 지금 뭐 윤석열 당선인 쪽 주변에서는 이런 얘기가 좀 있긴 합니다. 원전을 좀 더 활성화하면 이거 감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지금요. 뭐 이게 당장 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기 요금 압박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오늘 이런 뉴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뉴스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아, 또 요금이 올리면 또 이거 자영업자분들, 뭐 상공인분들 이러면 또 부담이 커지는 거잖아요. 또 지금 사실은 그분들 어렵다고 정부에서 지금 뭔가 지원금 주겠다고 있는 상황인데 또 요금을 올리자니 정부도 그래서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지금.